미래의 당신에 대해서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걱정하는 현재를 보니 미래의 당신의 기분 어떤가요? 좀 슬퍼할 만큼은 슬퍼하라고 내버려 두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죠. 미래를 걱정해도 괜찮아. 좋아요, 좋아요. 걱정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걱정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 좋아요. 걱정 있으면 그 걱정 옆을 봐. 아하, 걱정 옆을 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걱정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지. 아, 그러면 그 어느샌가 그 걱정이 다르게 느껴질 거야. 아, 걱정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걱정을 보다가 살짝 사선으로 옆을 봐. 걱정. 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걱정을 옆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걸 말하시는 걸까요? 내면의 귀를 기울여 봐. 아, 너 안에 감정을 자꾸 억누르지 말고 느끼려고 해봐. 좋아요. 명상을 자주 해. 자연을 만나러 자주 나가. 음흠, 네가 하는 일이 너무 컴퓨터 앞에 있는 일이잖아. 개념과 텍스트 좋긴 좋은데 음흠, 개념과 텍스트를 넘어서야 돼. 아하, 개념과 텍스트를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돼. 느낄 줄 알아야 돼. 제일 좋은 길이 자연이야. 아하, 명상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걱정도 잦아들 거고 길도 보일 거야. 좋아요. 그나저나 무엇보다 지금 현재는 그 아내와 사별하고 너무 큰 상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슬퍼하는 에겐 뭐라고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으세요? 슬플 때는 슬픔을 느껴야지. 그래요. 근데 또 충분히 슬퍼하고 일어나 움직여야지. 아하, 아이들 위해 할 걸 해. 음, 아이들에게 사랑을 계속 전해. 음, 엄마가 전해주지 못한 사랑까지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외로움 느끼지 않게 해줘. 에이구, 좋아요. 그런데 정작 이 마음들을 따라가 보면 너무나 어린 시절에 외롭고 결핍된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 맞아. 시절의 상처와 결핍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돼. 어떤 작업을 말하시나요? 그 내면의 아이를 아, 자주 불러와서 같이 밥 먹어야 돼. 아, 그 내면의 아이 습관적으로 자꾸 그 다락방으로 돌아가. 아, 그래서 자주 불러서 같이 가서 껴안아주고 얼굴 쓰다듬어주고 포옹해주고 따뜻한 밥 차려주고 옷 갈아입혀줘야 돼. 아하. 그럼 어떤 도움이 될까요? 걔가 잘하는 걸 너가 지켜봐야 돼. 아하, 걔가 아버지 엄마 손잡고 빙글빙글 도는 아이가 되어서 고등학교 때 방황하지 않고 미소 지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네가 다시 계속 재현해야 돼. 계속 그 아이를 돌봐줘야 돼. 그 작업을 해야 돼. 좋아요. 그 작업하는 방법 배우러 온 거잖아. 맞아요. 좋아요. 자, 이 아이를 만날 때 과거의 나를 만난다는 느낌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상 속의 아이를 만난다는 느낌이 좋을까요? 그냥 나야. 좋아요. 그냥 나. 네가 너를 돌보는 거야. 아하. 그냥 너야 그게. 그래요. 그래요.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특히 이제 이 마지막에 이 내면 아이 작업을 좀 더 자주 해주라 이런 얘기 나왔죠. 이게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상담을 하는 지금 핵심이거든요. 제가 내면화의 상담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상처받은 내면화를 꺼내서 그 알을 재장구시켜주는 거. 그런데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 원리를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먼저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상담하는 기법인데 그 원리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면의 자아가, 이 내면의 신성이.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이 내면 아이가 습관적으로 그 어린 시절 실제로 살았던 그 다락방에 자꾸 숨어 들어간다. 혼자 있고 거기서 그 아이를 따뜻한 햇빛을 쏘일 수 있게 포옹해주고 밥 차려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것이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체험시켜줘야 된다. 이게 바로 내면 아이 상담의 핵심이고 원리고 제가 상담하는 그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깊은 고정관념이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나의 과거를 바꿔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면이 이렇게 상상의 장면일지라도 그 안에서 체험하는 그 감정만큼은 실제 감정, 진짜 감정을 체험한다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을 바꿔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비미는 겁니다. 정확히 지금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아이를 다시 키워내라. 따뜻하게 밥 먹여서 이렇게 옷 갈아입혀주고 쓰다듬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내 과거가 바뀌는 거랑 똑같은 효과랑 된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분이 나중에 뒤에 소감이 나올 텐데, 자기는 한 번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기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번듯한 청년이, 고등학생 청년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안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나의 과거를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정화해내고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걸 과거에 멈출 필요가 없죠. 미래까지도. 그래서 제 상담은 내면 아이 과거 체험, 미래의 체면, 과거 미래를 같이 다루죠. 이 두 개가 같이 바뀌어야 현실의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라는 거. 특히 이제 그 상상 속의 엄마 아빠가 손잡고 이렇게 해주는, 빙글빙글 도는 체험. 사실 이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양손 손잡고 이렇게 손근에 태워준다고 하죠. 이렇게 손근에. 그때 엄마 아빠를 물리적으로 손잡고 있을 때, 함께 웃고 있을 때, 이때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행복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지만 이 앞부분에 그 미래를 걱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걱정에 옆을 봐라. 그 걱정에 매몰되지 말고 그 걱정에 옆을 봐라.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뭔가 이제 그 어떤 문제에 닥치면 자꾸 이렇게 그 한쪽만 보게 되죠. 한쪽만. 그 한쪽 측면만 자꾸 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답답하고 괴로워하죠. 그런데 그 옆을 봐라. 옆을 봐라. 이게 뭐냐면 관점을 살짝만 바꿔서 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괴로움과 고민을 무시하지도 외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만 보게 되면 꽉 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만 틀어서 옆을 보면 새로운 관점으로 이걸 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관점만 살짝 바꿔보는 거, 이게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혜라는 게, 왜 원숭이가 구멍 속에 땅콩을 손에 잡고 움켜잡았으니까 안 빠지잖아요. 이걸 놔야 빠지는데 놓을 수가 없고 계속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이걸 우린 미련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겠어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당장 땅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상황을 안 보이는 거죠.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떨어서 보면 아, 내 손이 지금 이렇게 구멍에 잡혀 있구나. 이걸 봐야 이걸 놓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너무 요거 땅콩만 보고 있으면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의 옆을 봐라. 걱정을 회피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옆을 봐라. 사선을 봐라. 이런 것도 너무 좋은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를 잃은 상처에 대해서도 슬플 때는 슬픔을 느껴야 된다. 그래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도 몇 달 전에 너무나 제가 아끼는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라서 너무 큰 좀 충격과 슬픔을 겪었죠. 이게 또 아버지가 돌아갈 때랑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갈 때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충분히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근데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니까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감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그 발인 다음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한번 토해내 봤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그 혼자서 돌아가신 형님을 만나는 체험도 하게 되었고, 그 형님의 말을 전하는 체험도 하게 되었고, 아무튼 확실히 그 기점으로 저도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감정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어요? 이걸 처리하지 못하고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슬플 때는 슬픔을 느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전하지 못한 상황까지 외롭지 않게 해줘라. 네가 해줘야 된다. 일어나야지. 이런 말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질문들과 답변들이 나옵니다. 좀 들어보면서 진행하고 할게요.